안녕하세요. 품질관리기술사 윤성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정능력 분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공정능력 분석은 공정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을 때 요구사항을 만족할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규격 상한과 스펙 로어, 규격 하한이 있으면 어떤 공정에서 나온 데이터의 분포가 평균이 있고 그다음에 분포가 있을 때 이 요구 사항 안에 얼만큼 만족할 수 있냐 이거를 이제 약간 일괄적으로 공식으로 나타내서 지수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정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5M1이 이거 다들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Man, Machine, Material, Method, Environment 이렇게 있습니다. 맨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작업자가 바뀌거나 하면 변화를 줄 수가 있고, 머신, 그러니까 설비가 갑자기 고장난 걸 수리했거나 뭔가 그 뭐죠? 저기 뭐 예방 보정을 했거나 아니면 설비를 바꿨거나 그래도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소재가 바뀌어도 그렇죠. 아니면 공급업체가 뭐 이원화되고 삼원화돼도 그렇고요. 그리고 메소드는 작업 지침이나 이런 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인해서도 혹시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엔바이로먼트는 환경이죠. 이 환경은 뭐 쉽게 보면 뭐 라인이 바뀌었다던가 아니면 공장 자체가 바뀌었다던가 이럴 경우 뭐 또 더 넓게 보면 공간에 대한 환경 어떤 그 계절 간의 환경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이 공정 능력은 이제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을 때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거는 5M1가 거의 고정돼 있고 안정돼 있는 상태의 공정 능력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 능력 구분, 그러니까 공정이 안정돼 있을 때 공정 능력의 구분은 양쪽 규격, 규격 상한과 하한이 같이 있을 때 공정 능력은 어, 규격 안에 평균과 분포가 얼마나 그 들어갈 수가 있는지 이걸 딱 보는 거고요. 보통 분포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한쪽으로 무조건 3시그마 가죠. 분포의 끝까지가 분포 그러니까 99% 이상이 다 3시그마 거리 내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3시그마 또 평균에서 이쪽으로 3시그마 그래서 6 곱하기 시그마 분포의 크기를 넣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 B를 본 겁니다. 이 거리와 이 분포의 거리. 그래서 이걸 공정능력 지수 CP라고 하고요. 이건 정적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이론적으로 평균과 규격 센터 라인이 딱 맞는다고 봤을 때 이론적으로 그리고 뭐죠 이거를 현재 능력인 거죠. 현재 능력, 이론적인 능력. 음. 하지만 우리가 그 신이 아닌 이상 이 평균을 이 센터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정 능력은 이제 사실 동적으로 보는 게 맞고요. 동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그 공식을 보면 그냥 CP를 그냥 쓰면 되는데 얼마만큼 꼭 빼주는 것처럼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K가 없다고 보고 1을 곱하면 CP가 만약에 2였다. 그러면 1을 곱하면 뭐 없죠? 그냥 2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1은 곧 어떤 그 대상의 100%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치우침 정도를 뺐을 때는 100% 인정을 못 하게 된다. CP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K는 어떻게 계산되냐? 그러면은
이 센터 라인에서 평균의 거리,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한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치우친 정도만 보기 위해서 이제 절대값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센터 라인에서 한쪽 치우쳐져 있는 규격과의 거리. 그래서 어, SU-SL 2분의 그걸 2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거리에서 이 반만 보겠다는 거죠. 반만. 치우침이 한쪽으로만 되니까요. 그래서 이 한쪽 규격 대비 평균이 치우친 정도의 비율을 이 K로 넣고 1에서 K를 뺀 다음에 곱하면 CPK가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하안으로 치우쳤어도 평균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쳤을 거고 그 이 빨간색 막대기는 대신 여기 있겠죠. 똑같이 2분의 T입니다. 그죠? 2분의 톨러런스 SU-SL.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가 규격이 상한만 존재하거나 규격이 하한만 존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또 비율을 어떻게 봤죠? 뭐 여기랑도 비슷하긴 한데 어, 평균이 그 상한과의 규격과의 거리 대비 어, 이 평균에서 시그마 크기 그러니까 한쪽으로의 분포의 그 퍼짐 정도 그리고 번짐 정도는 이쪽만 보기 때문에 3시그마만 필요합니다. 그죠? 여기는 어차피 벗어나든 안 벗어나든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여기만 봅니다. 3시그마. 그래서 3시그마 대비 평균과 규격과의 거리. 여기서 반대죠. 여기 반대. 3시그마. 이쪽으로도 또 3시그마니까 3시그마 대비 어, 이것과의 거리.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고요. 그럼 공정 능력은 어떻게 볼까요? 이게 이 안에 분포가 작을수록 좋은 거죠. 한마디로 이 위에 분자 대비 이게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무조건 크면 1을 넘어가게 되겠죠. 1만 우선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정 능력은 1만 우선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 정도만 되면 그냥 양호하다. 양호하다 보고, 1.33에서 1.67 정도 되면 좀 충분하다. 1.67 이상 되면 대단히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요. 1보다 그냥 작아버리면 무조건 여기를 삐져나가고 있다. 뭐 공식어로 보면 어, 이것보다 이 분포가 더 큰 거죠. 크니까 1보다 작은 수치가 나온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 부족하다. 대단히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아마 사회교육 들으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는.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공정 능력 뭐 사해도 뭐 잘 나왔다 해도 실제 그 만들다 보면 분량이 많이 나오고 난 그거 왜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것도 개발 때 다 그 확인해야 되는 거지만 굉장히 그 뭐 이거에 대한 이제 신빙성 이런 게 낮은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단기 공정 능력에 대해서 얘기했고 사실은 우리는 장기 공정 능력을 더 눈여겨봐야 돼요. 그 방금 말씀드린 CP는 그냥 안정되어 있는 특정 조건, 어떤 특정 그때 잠깐 그 군내 변동만 감안한 거예요. 그걸 하나의 군으로 보면 그 하나의 군내 변동만 감안한 공정 능력 지수예요. 어, 근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이거 안정적이죠. 예? 근데 만약에 그 5M 원이가 그 아무래도 양산을 단종될 때까지 양산하다 보면 계속 바뀔 거라고요. 추가되거나 아니면 더 만들려고 설비가 추가되거나 사람이 추가되거나 협력사가 추가되거나 하면 이런 평균들이 여기 위에도 생기고 밑에도 생기고 막 겹치고 막 그럴 거예요. 음. 그러면 어,
평균 간의 이동에 대한 변동도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공정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예, 대부분 그 안정됐을 때 잘 나왔는데 그것만 믿고 있다가 뒤에 양산할 때 안 나온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건 이제 반만 공부를 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PP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PP는 그러니까 장기 공정 능력 PP는 개발 초기라고 하지만 사실 이 개발 초기에 대한 개념도 이 변경점 발생 초기가 얘도 그 부분 개발이거든요. 사실 요때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요때. 요때 분석을 제대로 해서 공정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하고 최대한 안 떨어지도록 평균 변동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 한마디로 업체 간의 차이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측기가 추가된 계측기에 대한 평균 차이도 없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경점 관리 특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 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우리나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개선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우선 IS 9000도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는 그냥 제품 사오기만 바빠요. 그죠? 그 업체에 대해서 이런 걸 다 그 개발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이 변경사항에 대한 어떤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나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또 큰 회사나 교육이 잘 되는 데는 하겠지만 대부분 저는 그런 회사를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고, 근데 설비도 마찬가지죠. 설비가 추가되거나 또 작업자가 추가됐을 때 누가 이거 관리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변동을 유발하고 있는지, 괜찮은지. 그리고 그리고 뭐 계측키, 특히 계측키에 따라서 혹시 이런 변동을 주지 않고 있는지. 어, 일단 그런 걸 꼭 한번 눈여겨보고 한번 현업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CP 때 잘 나와도 PP 단계에서는 안 나온다. 그리고 불량이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정 능력 지수와 시그마 수준, 그리고 불량률은요, 어떻게 관계되어 있냐면은, 특히 이제 공정 능력 지수를 구하게 되면, 이거를 여기에 3을 곱하면서 보면, 시그마 수준은 3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공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에서 이쪽으로 3, 이쪽으로 3. 그래서 양쪽 그 끝단에 딱 맞았을 경우, 그럼 어떻게 되죠? 분자와 분모가 거리가 똑같죠. 똑같으면 1이 되겠죠. 그럴 때 이쪽으로도 3이 딱 맞고 이쪽으로도 3이 딱 맞으니까 3시그마 수준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라는 거. 그럼 거꾸로 3시그마 수준을 3으로 나누면 CP로 환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 모토로라 식스 시그마 교육받다 보면 모토로라 얘기가 나오고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연 변동에 의해서 1.5 시그마만큼 평균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1.5 시그마만큼 여기가 뭐 이 정도 1 시그마면 1.5 시그마만큼 알 수 없는 이유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결국 1.5도 시그마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CP로 한 사람은 0.5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무리 우리가 잘 세팅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0.5만큼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그마에 대한, 공정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무조건 좋다고 하면 안 되고요. 설령 1.67이 나왔다 해도 장기 공정 능력, 그 다음에 우연에 대한 그 변동, 거기까지 하면요. 1.67이어도 1 밑으로도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럼 엄청나게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음, 개발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 다 전수검사 선별하면서 아마 양산을 해야 될 거고, 납기 딜레이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구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3시그마 수준이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도멀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에다가 Z값 여기 뜨면, 시그마 거리값을 넣으면, 1-를 해서 이렇게 거리값 넣으면 0.00135란 값이 나와요. 그거를 곱하기 100을 하면 0.135, 그러니까 0.13%, 0.135%이 정도가 분량으로 떨어진다는 거고요. ppm으로 한 사람은 1349 ppm입니다. 근데 혹자는 그래요. 야, 나는 3시그마에 대해서 예전에 공부해 보니까 3시그마 수준이면 2700 ppm이라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어 이쪽으로 0.135, 이쪽으로 0.135, 즉 양쪽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 ppm으로 하면 요걸 갖다 곱하기 2가 되면 2700이 되죠. 네, 2700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6 시그마 수준이면 0%가 아니라 ppm으로는 3.4 ppm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요 얘기를 했죠, 지금. 요 얘기를 했는데, 우연 변동에 의해서 1.5 시그마만큼 빠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수적으로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6에서 6 시그마, 그러니까 6 시그마라고 하더라도 1.5를 빼면 4.5예요. 시그마로 수준은. 4.5 시그마로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기다가 4.5를 넣고. 그러면 ppm을 하면 딱 3.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에다가 100만을 곱하면 되겠죠. 여기 나온 값에다가. 음. 그러면 딱 3.4개가 나옵니다.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공정능력 지수는요, 굉장히 다양하게 응용을 하고 있어요. 공정능력 지수 말고도 뭐 계측기에도 쓰고, 그다음에 설비에 대해도 이렇게 정밀도나 이런 것도 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에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음, 그래도 좀 긴 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